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갭 구간에 내가 국민연금을 또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가입 기간도 늘리면서 연금 수령액도 증액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금액을 만 65세까지는 계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1일부터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의 9%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자, 근데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한액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보험료율은 637만 원으로 산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한액이 40만 원이라는 의미는 실질 소득이 4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최소 소득은 40만 원의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제도의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요. 자, 납부하는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일용 근로자의 가입 기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건설 현장 단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적용이 됐는데 7월부터는 이제 사업장 단위로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이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미래에 연금소득을 좀 확보하는 그러한 제도로 개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는요. 자,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완화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소득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단독 가구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20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의 경우는 자, 228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족 기준의 경우는 자, 월 323만 원에서 소득이 조금 더 높여져서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이 만약에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자, 연금액이 2.3%가 증가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연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은 바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 해당되는 연금액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돼서요. 기존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자, 기초연금은 매년 1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그 보험료율 인상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현재는 자,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는요 9%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50%에 해당되는 비중을 납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4.5%가 되겠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서 실질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3%대까지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매년 0.5%씩 상승시켜가지고요. 2033년이 되면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4%로 인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연금이 원래 사실 내가 재직기간 중에 발생되는 소득의 몇 %까지 충당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원래 제도는 2028년도까지 40%로 줄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
아침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이제 상향 고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이 여러분들의 기준 소득의 약 한 43%의 비중을 반영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26년부터는 이제 0.5%씩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33년도에는 최종 13%가 되면 사실상 지금보다는 4%에 해당되는 금액의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납입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요, 바로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든 세대들의 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 그 이상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현재 수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반대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금액들은 사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사람들의 기대 수명, 그리고 출생률, 그리고 경제 성장 등 여러 가지 지표 변화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보험료율, 그리고 연금 급여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조금 도입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요, 양쪽의 이해관계들이 항상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들을 조금 더 축소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적연금에 대한 혜택을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러한 관심 혹은 제도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OECD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금 개혁 이야기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조금 부담되는 그러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고갈된다라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연금으로 계속적으로 좀 남기 위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자, 일단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국민연금이 알아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일단 10년입니다. 10년이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납입했을 때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몇 살부터 일단 수령할 수 있냐면 과거에는 60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만 65세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나이 기준은 현재는 만 한 63세에서 64세 되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혹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분들의 사실상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일찍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제도는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수령해야 될 나이보다는 5년 동안 일찍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다만 일찍 수령하는 만큼 약간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어떤 페널티냐면 1년마다 일찍 수령했을 때 6% 정도의 내가 지급받을 연금액이 감액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일찍 연금을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1년에 6%씩 5년이면 정상 수령했을 때 지급받을 연금액보다 대략적으로 30% 정도 감액된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기연금 제도라고 해서 내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나이를 늦추는 그러한 형태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연기연금은 페널티보다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7.2%의 연금액을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내가 최대한 연기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해야 될 연금액의 36%가 증액돼서 지급되는 그러한 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되어져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알려드리면요, 일단 집에 있으면 고지서가 일단 날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연금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 개시 연령 한 달 전부터 일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 연령이 만 63세라면 62세 11개월 차가 되면 일단은 신청할 수 있겠고요. 자,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일단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인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인터넷 모바일로 아주 쉽게 신청 가능하다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연금 청구서에 일단은 신분증 들고 가신 다음에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하시게 되면 이때도 국민연금 신청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일단 공단 직원이 확인하고요. 처리 기간까지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많이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출산 크레딧과 관련돼서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게 되면요. 가입 기간이 1명당 1년씩 추가되는 이러한 출산 크레딧 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남성분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1988년 이후에 현역으로 내가 제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뭘 적용을 해주냐?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내가 실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면요. 이때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실업 크레딧 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입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납부 예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미래의 연금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나는 그래도 내가 소득 활동은 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임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최저금액으로 약 한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가입을 통해서도 내가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미래의 연금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은 사실상 만 60세까지 납입 기간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60세 이후 그리고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갭 구간에 내가 국민연금을 또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가입 기간도 늘리면서 연금 수령액도 증액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금액을 더 납입할 수 있겠고요. 이때는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만 65세까지는 계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는요, 퇴직한 이후로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만 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셨고 더 이상 재취업을 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더 많은 납입 기간과 그 다음에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만 60세 이후에 퇴직하시거나 혹은 가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도 사실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은요. 일단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연금 수령 나이는 각각 다릅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63세 정도 되신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최소한 납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동신토록 수령할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려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기연금의 경우는 최대 5년 동안 앞당겨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매년 6% 정도가 감액 처리되는 이러한 단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의 경우는 5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지만 이때는 혜택이 하나 있는데 연간 7.2% 최대 36%의 연금액을 늘려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의 경우는요, 연금 개시 연령 도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 인터넷 혹은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출산, 군복무,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부제도라고 해서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에 납입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함으로써 또
가입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과거에 납입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입기간 인정되고요. 그리고 목돈을 한꺼번에 냈었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60개월 동안 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다만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를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최소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인정되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임의 가입을 통해서 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공단에 한번 전화해서 문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상 수령액은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해서 최소한의 기본 연금액을 확보하시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대표적으로 전업주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께서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자격을 회복한 다음에 최소한의 연금보험료만 10년 납입하시게 되면 이후에 자 기본적인 연금액도 확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만 60세가 초과하신 분들께서도 국민연금 수령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혹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확인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연금제도 하면 3층 연금제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1층 연금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공적연금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노후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일단 많은 내용들, 영상들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 영상의 유일한 단점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들 정리하는데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절세계좌 활용하는 방법들, 운용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현재 2권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김봉곤의 월 300만 원 평생연금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거나, 자, 두 번째로는 만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이 책에는 실질적으로 연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들을 적절히 잘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둥둥 떠다녔던 여러 가지 연금 지식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책과 관련된 구매 관련돼서는 댓글창에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은퇴를 도대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연금 점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 이대로 괜찮을지 혹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비용 없이 일단 진행되고 있고 선착순 50분에게만 현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절세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제 유튜브 채널 김봉곤의 연금 수업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연금과 관련된 준비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많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